두 번째는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거 얘기할게. 자, 중복이라는 말부터 얘기를 할게.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 순열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순열은 이렇게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 뽑는 이렇게 n개가 있을 때 뽑는 방법이 얘를 뽑고 나면 그 다음 뽑을 때는 그 나머지 거 중에서 뽑게 되는데 이 중복이란 말이 들어가면 얘들이 각각 여러 개씩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 카드라고 생각하면 같은 카드가 여러 장이 있어서 얘를 뽑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뽑을 때도 이 전체 얘까지 포함해서 또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중복에 해당되는 그 의미야. 그래서 얘는 뜻으로 말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요 말이 들어가. R개를 선택하여 배열하는 방법. 순열이니까 배열이란 말이 들어가겠죠. 다시요. 순열은 카드가 한 장씩밖에 놓여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얘를 뽑고 나면 이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 그래서 나머지 카드 중에서 또 선택을 하는. 그게 일반적인 순열. 근데 중복 순열은 이런 카드들이 여러 장이 쌓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 장을 뽑아내도 그 밑에 또 카드가 있기 때문에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쓰면 돼. 근데 기호 생각 안 하고 기호에 연연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아까처럼 똑같아.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생각해봐. 여기가 4개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5장을 중복을 허락하여 뽑으래. 그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4종류가 있는데 5번을 뽑으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뽑을 때도 4가지, 두 번째 뽑을 때도 4가지, 세 번째 뽑을 때도 4가지, 네 번째 뽑을 때도 4가지, 5번째 뽑을 때도 4가지 경우가 생겨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네가 혹시나 이 중복 순열을 읽을 때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자꾸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 명확하게 얘기하기엔 문제가 좀 말이 틀리니까 구별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세요. 뽑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종류 4종류의 카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선택한 횟수 5번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횟수 개념으로 모든 기호들이 다 그래. 앞에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들, 뒤에가 실제로 몇 번을 선택하려는 횟수들로 생각하면 얘네들이 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중복순열의 뜻은 이 정도까지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는 같은 게 여러 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들이라면 이건 구분될 거예요. 그래서 중복순열 자체는 문제 해석만 연습하면 얘네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다뤄보는 걸로. 자, 중복순열은 4번, 5번, 6번 문제가 중복순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36번을 먼저 다 쉬운 걸로. 영희하고 철수를 포함해서 5명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축구반, 야구반, 그 다음에 육상반 중에서 지원을 한다. 그렇다면 영희와 철수가 같은 반에 지원하는 경우는 이렇게 됐어요. 영희와
철수가 같은 반에 지원을 한다. 자, 그러면 한번 상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 하여튼 5명이 있어. 근데 축구반, 야구반, 육상반에 지원을 한대.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 기호에 연연을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냐면, 뽑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지금 5명이 지원을 하니까 5번의 선택이 있어. 이렇게 5명이 각각 한 번씩 선택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로만 보면 이렇게 쓰면 된다. 또는 영희가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철수도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나머지 3명 중에 1명도 3가지 중에 선택하고 그 다음 또 1명도 3가지 중에 선택을 하고 또 1명도 3가지 중에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써도 3의 5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건 지금 이 문제의 답이 아니야. 이 중복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때 n과 r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먼저 말을 해준 거야. 왜냐하면 조건이 다르잖아요. 이제 같은 반에 지원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이 없을 때 영희랑 철수 포함해서 5명이 여기에 지원하는 방법 수는 각각 3가지씩 선택 가능해. 이런 개념 정도 괜찮지. 자, 그것도 이제 말을 좀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복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영희랑 철수가 같은 반에 지원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영희 철수가 축구반에 가는 경우가 있고, 영희 철수가 야구반에 가는 경우가 있고, 영희 철수가 육상반에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영희 철수는 선택이 둘이서 똑같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하는 3가지 경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3명이 선택하는 건 지 맘이지. 그럼 3명 중에 1명이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또 나머지 1명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또 나머지 1명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테니까 요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까 그냥 다 각각 알아서 해봐 그러면 3번의 선택이 5번 연속했으니까 3의 5제곱 맞는데, 같은 반에 간다니까 영희 철수 2사람은 그냥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의 경우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3명은 각각 어디 갈래 이렇게 쓴 거나 같다. 이해돼요? 또 다른 문제 가볼게. 38번 봐주세요. 제목을 여기다 달아둬. 기명투표라는 말이 있으니까, 기명투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투표하는데 내가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투표했나 쓰는 방식. 다음 주에는 무기명투표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는 걸로 할 거예요. 다시, 기명투표라는 건 지 이름 쓰고 내가 선택하는 후보를 쓰는 거야. 그런 방식. 얘가 중복순열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명의 선거인이 6명의 선거인이 갑을병 중 후보자가 갑을병에게 기명으로 투표합니다. 기명으로 투표할 겁니다. 그때 갑이 2표를 얻는 경우, 갑이 2표를 얻는 경우. 근데 이게 지금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너네가 헷갈릴 텐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한번 들어는 봐봐. 얘가 물건이고 얘가 그 물건을 담는 통, 이런 개념을 여기다 연결할 수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응용력이 좀 올라갈 거야. 이 중복순열의 개념의 내용을 물건, 통, 빈통 이렇게 정리해서, 물건 다르고 담는 통도 다르고
빈통이 가능한 케이스. 요게 중복순열 내용이라고 연결을 해두는 것도 나중에 응용력이 높아집니다. 말이 달라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고 그런데 개념을 물건이랑 통일한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6명이 물건이고요. 갑, 을, 병을 통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게 투표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여기가 갑, 여기가 을, 여기가 병이라는 후보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6개의 물건 A, B, C, D, E, F를 이 통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 집어넣는 행위가 예를 들면 A를 여기다 넣었다는 건 A라는 사람이 갑한테 투표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물건도 생각하면 이 통에 A, B, C, D, E, F가 쌓이겠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인식해보는 거. 그때 중복순열은 다른 물건을 각각 다른 통에 빈통이 가능한 상태로 하는 거야. 빈통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A, B, C, D, F가 전부 다 얘한테 투표했어. 그러면 을하고 병이란 통은 빈통이 가능한 거, 빈통이 되는 거죠. 빈통이 가능한 상태. 자, 그래서 이거를 투표하는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고 이 투표 받는 사람들이 물건을 받는 쪽이니까 통으로 생각해서 그 상황으로 문제를 내도 똑같은 문제라는 거로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제 그러면 그냥 갑이 두 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투표, 기명 투표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전체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갑을 병 중에 선택하면 되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세 개 통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A도 세 가지, B도 세 가지 중에 하나, C도 세 가지 중에 하나, D도, E도, F도 이렇게 돼서 3의 6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물건을 이렇게 이제 쓴 계산일 거 아니야, 그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선택이 6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쓴 거랑 같은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섞이게 되는 거 잘 봐야 돼. 그 발언 전체 방법이 3의 6제곱인데 그 중에서 갑이 딱 2표를 받은 거야. 그 얘기는 저 A, B, C, D, E, F 중 2명만 여기다가 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 6명 중에 갑한테 투표한 두 사람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6명 중에 2명을 선택해. 예를 들면 이 2명을 선택했다면 이 A, B는 여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4사람은 지 맘대로 아니야? 오케이? 근데 갑이 2표라는 건 더 이상 제 투표가 갑한테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을, 병 2개밖에 안 남았고 그럼 4사람이 2명한테 투표를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2명이 통이고 선택이 4번 이루어지게 남았으니까. 또는 이거 기호에 연연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하면 여기 A, B 말고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을병 2개 중에 하나, D가 선택하는 것도 을병 2개 중에, E도 을병 2개 중에, F도 을병 2개 중에 이렇게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써. 꼭 2파이 4 이거를 강요해서 생각해서 쓰지 말고 뜻으로는 그런 뜻인데 계산을 직접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중복순열 중에 기명투표라는 말은 이 중복순열의 의미로 가장 딱 맞는 예 중에 대표 예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선택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물건과 통으로 인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다른 응용을 한번 해보죠. 이제 자연수 개수 세는 거 순열에서 이미 했었을걸?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몇 개야? 그냥 일반 순열이야. 이거 중에서 세 숫자로 만드는 세 자리 점수 몇 개야?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세 자리 점수니까 세 칸 만들어 놓고 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00의 자리에다 넣을 거고 나머지 4개 중에 선택해서 10의 자리 넣을 거고 3개 중에 선택해서 1의 자리 넣으니까 60까지 세 자릿수가 나와요. 이게 순열이었던 거지. 순열이었던 거지. 자, 근데 이제는 이 1, 2, 3, 4, 5라는 카드가 여러 장이 쌓여 있어서 선택한 놈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1, 2, 3, 4, 5 있으면 111이라는 숫자도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요게 중복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순열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실전 하나 해보죠. 예를 들면 40번, 이건 이제 순열을 조금 하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0, 1, 2, 3, 4라는 숫자가 있어. 근데 이거를 중복을 허락하여 하는 순간 이 0이라는 카드나 1이라는 카드나 2라는 카드, 3, 4 카드가 여러 장이 이렇게 막 쌓여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5자리 수를 만들 건데, 그럼 5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림을 그려. 단, 이 5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짝수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짝수가 되려면 끝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될 수 있어?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거나 2라는 숫자가 들어가거나 또는 4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가지수만 세면 된다는 얘기고, 세 가지 경우를 내가 나눠놨으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종류는 몇 종류가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종류는 카드가 여러 장 있죠. 0이 뽑혀서 나갔지만 아직도 0이라는 카드는 남아있지, 그치? 1도 있고 2도 있고. 그럼 맨 앞자리 수에 0이 들어가는 경우는 5자리 수라고 말하지 않지. 그러니까 0은 빼고 4가지. 한 장이 아니니까 4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뭐 1이 나왔어. 그럼 여기는 몇 종류? 여러 장 있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죠. 5 종류죠. 여기도? 그러면 여기 2가 뽑혀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0은 못 들어가니까 4종류. 그 다음부터 0은 계속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만큼.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뭐야? 20에 25, 20에 25, 500까지야? 1500까지 그러면? 엄청 많네요. 20에 25, 그죠? 500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가볼게요. 43번. 여섯 개의 숫자가 있어. 0, 1, 2, 3, 4, 5. 중복을 허용한대. 뽑은 거 또 뽑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하래. 그럴 때 모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다. 크기가 작은 수부터 나열해서 2000이라는 숫자는 나열했을 때 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도대체 몇 번째 수가 되니?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일 이제 작은 이제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라고 했다는 거 기억해. 자연수. 자, 그럼 한 자리수부터 세면 되는 거예요. 한 자리수. 이건 몇 가지? 5가지밖에 안 되죠. 0은 자연수가 아니라서 5가지. 자, 두 번째, 두 자리수. 여기 뽑을 수 있는 숫자 종류는 5종류. 여기 뽑을 수 있는 숫자는 6종류. 다 뽑을 수 있으니까. 맞아. 자, 그 다음에 세 자리수. 세 자리수. 이제 퍼즐 맞추기처럼 가는 거야. 세 자리수는 맨 앞에는 0은 못 들어가. 그 다음부터는 0도 들어가. 자, 2000이라는 건 네 자리수인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쪼개져야 돼요. 1000으로 시작한 천 단위 숫자. 그러면 여기는 종류가 6종류. 여기도 6종류. 여기도 6종류. 그러면 2000이라는 숫자는 요거 바로 다음 수가 딱 2000 되는 거 아닌가? 제일 작은 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세고 몇 번째인지 세면 되겠죠. 그럼 35에 180, 215에
216이니까요. 그러면 2000이라는 숫자는 432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죠. 432번째. 자, 그래서 중복순열은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다 개념만 추가돼서 실제로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냥 순열과 비슷하긴 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다음 6번에다가 별표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개수 중 중복순열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는 그냥 함수의 총 개수 개념인데 고1 때 했던 걸 약간 복습을 할게. 요걸 가지고 그냥 예를 들게요. 첫 번째,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함수의 총 개수. 함수가 되려면 이쪽에 있는 모든 놈들은 소라야, 이쪽에 있는 모든 놈들은 화살표를 날려야 돼. 무조건. 대신 화살표 몇 개씩 날릴 수 있어? 한 개만. 각각 한 개만 날리기만 하면 돼. 여기에 화살표를 날리지 않은 놈이 있거나 또는 양다리 걸치는 놈이 있으면 다 함수 아닌 거야. 그럼 함수의 개수를 셀 때 어떻게 세는지 보세요. 얘가 화살표 어디로 날릴 수 있는지 생각해봐. 4개 중에 하나, 그죠? 2가 날릴 수 있는 거 4개 중에 하나. 3, 4개 중에 하나. 4, 4개 중에 하나. 그죠? 이게 바로 중복순열의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이게 중복순열이에요. 네 사람이 공이 4개가 있는데 다른 공이 4개가 있는데 통 4개 다 집어넣으면 한 통에만 다 몰려갈 수도 있죠. 아까 이렇게 가는 게 한 통에다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함수 개수 세는 자체가 중복순열의 의미였던 내용. 그럼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 조폭이다 라고 내가 소개를 했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넘버 1, 넘버 2, 넘버 3 조폭의 4단계 사람이 있는데 1대1 함수라는 건 서로 다 각각 다른 데로 가는 거 맞죠? 그러면 두목이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부두목은 두목이 가져간 걸 가지고 지가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면 죽죠. 그러니까 딴 걸 가져가야 돼. 남는 놈 중에서 좋은 거 그나마.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없어요. 넘버 3는 형님들 가져가고 남은 거. 넘버 4는 그냥 남는 거. 이게 우리가 배운 그냥 순열 개수랑 똑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순열의 경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함수 종류 중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쪽에 큰 숫자가 커지면 함수 값도 큰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라는 문제 중 요 표현. 이 화살표는 뒤집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말은 얘 크기에 따라서 이미 y값, 함수 값의 크기가 순서가 정해져 있음. 그 정해져 있음을 다른 말로 배열할 필요가 없음.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조합을 나타내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택만 하면 끝나.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화살표 3개가 날라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화살표 받아줄 놈이 3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3개만 선택을 순서 상관없이 선택해 놓기만 하면 돼. 예를 들면 소정이가
이 숫자 크기 상관없이 세 개를 선택해봐요. 순서도 관계없어요. 세 개를 선택해요. 2, 4, 5. 뭐 어떤 애는 5, 4, 1이요. 5, 1, 4요. 상관없어. 그건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2, 4, 5가 선택이 됐다면 요거를 만족하려면 그냥 이미 이렇게 정해진 거야. 똑같다게. 그러니까 선택하는 순간 함수가 결정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런 조건, 크기가 이미 순서가 정해진 걸로 나오면 이거는 순서 배열이 관계없는 조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날라오는 개수만큼 선택만 해주면 끝나는 경우.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보면 조합 개수를 말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복순열 끝하고 이건 내가 역시 캡처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까지는 알고 문제를 풀게. 자, 44번. 가장 기본으로 아까 했던 거 그냥 반복. 1, 2, 3. 여기에서 A, B, C, D, 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가 M개 이렇게 돼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를 N개.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말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안다는 얘기야. 이제 배운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중복순열 개수랑 똑같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라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5종류,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5종류,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5종류 이렇게 된다. 그 다음 1대1 함수는 1이 선택하는 건 5개 중에 하나,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세면 된다. 가장 기본인 거죠. 자, 조금 다르게 가볼게요. 47번으로 가봐. 47번으로 가면 X라는 놈이 1, 2, 3, 4, 5 5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 집합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를 할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건 몇 가지가 있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F1과 F4는 똑같은데 3보다는 커야 해.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F1과 F4가 4로 가는 경우와 F1과 F4가 5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끝나죠. 그러면 F1과 F4가 4로 갔을 때 이건 이제 정해진 거야 이미. 그렇다면 나머지 놈들만 화살표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세면 되는데, 그럼 2는 어디로 갈 수 있어? 2는 제한 조건이 있니 없니? 없지. 그럼 5개 중에 하나. 3도 5개 중에 하나. 지 맘대로 가라 이거야. 5도 5개 중에 하나죠. 그럼 이제 F1하고 F4가 전부 다 5로 갔을 때 생각해봐. 이것도 정해진 거니까 이건 경우를 따로 셀 필요 없고 정해놨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2 5개 중에 하나 가면 되고, 3 5개 중에 하나 가면 되고, 5 5개 중에 하나 가면 되니까 뭐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지정된 놈들은 셀 필요가 없어. 화살표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놈들을 어떻게 보낼 건가,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된다. 괜찮죠?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개념을 잡으면 제일 편하냐면 이렇게 네 개의 글자가 있어요. 이거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4팩토리얼이죠. 그래서 A, B, C, D, C, B, D, A 다 다른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써 있어. 이거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 몇 종류냐? 그럼 네 글자니까 4팩토리얼이 맞죠? 그런데 얘랑 얘가 순서 바뀌는 건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둘이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 경우 중에 이 둘이 배열하는 방법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돼.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기본 개념. 다시요. 문자가 다 다르다면 이 네 글자가 있으면 이 네 글자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맞아. 근데 이 네 개의 글자 중에 같은 글씨가 있어. 그러면 전체 네 글자로 보면 4팩토리얼 맞긴 한데 얘가 같은 글씨니까 A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은 글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배열되는 방법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나눠줘야죠. 요 개념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그러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 말로 쓰면 n개의 이 뭐 물건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냥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가 있어.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은 n개를 배열하긴 하는데 같은 P개가 배열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P팩토리얼만큼 Q개가 똑같은 놈들이 배열되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Q팩토리얼로 R개도 똑같은 게 있으면 그 똑같은 게 배열되는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나눠주면 돼. 아까 했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중에 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2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돼. 더 쉽게 해볼까요? A, B, B, C, D. 이거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글자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니까 전체 7팩토리얼이 맞긴 맞는데 A가 세 개가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셋이 배열되는 방법수. B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둘이 배열하는 방법수. 즉 배열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 경우로 나눠주는 배열 의미가 없는 개수만큼. 요게 이해요. 그래서 같은 게 들어있을 때는 그 같은 게 배열되는 방법수만큼으로 나눈다. 요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그 개수 세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저기 이런 경우도 돼요. 순열 중에서 순서가 정해진 것.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배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까 그 저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라는 글씨가 C라는 글씨보다 더 앞에 와야 돼. 그럼 A와 C는 AC, CA라는 의미가 없어진 거라고. 왜냐하면 A가 무조건 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거라면 같은 문자 취급을 하고 풀어라.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최단거리 문제. 이 최단거리 문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응용 형태다. 그게 이제 예로 이제 이 유형으로 하나씩 나와 있는 뿐이야. 다시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은 게 들어 있을 때는 그 같은 것끼리 배열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 같은 개수의 배열 방법수로 나눠준다. 이게 핵심 개념인데 그게 문제 중에서 순열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자 같은 거 배열할 때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걔네들은 배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어서 같은 문자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세 번째, 중학교 때 배웠던 최단거리 문제, 길찾기. 그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의 문제다. 자, 예를 하나씩 한번 들어보죠. 48번부터 갈게요. CHALL ENGE 이렇게 9개의 글씨가 있는데 이걸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이때 양 끝에 L이 오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이제 순열 문제라고 생각하되 지금 배운 개념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L이라는 글자가 지금 몇 개가 있니? 2개가 있죠. 그러니까 L하고 L은 여기 이미 양 끝에 이렇게 있는 거야. N을 자리 바꿀 필요가 없지. 바꿔도 똑같으니까. 우리 순열 배울 때는 A와 E가 양 끝에 오도록 그래서 AE와 EA 이렇게 2개를 따로따로 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 7칸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 빼고 나머지를 배열할 거야. 그럼 나머지가 7개의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글자가 있다면 걔네들은 배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 7개 글자 중에 같은 글씨 뭐 있나요? C 하나뿐이고요. H도 하나뿐이고 A도 하나뿐이고 E가 2개가 있네. 네, 그러면 2팩토리얼만 들어오고 N 하나고 G 하나 끝났네. 요만큼 개수가 된 거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볼게. 51번을 표시 하나 해두시고 51번 잘 보세요. 7개의 문자가 있는데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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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문제랑 관계없이 이거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 개수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7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또 3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이제 그게 기본인데 이제 제한 조건을 걸어줄 거야. 이거를 나열하는데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생각해보면 2가지 방법이 있어. 니네라면 어떤 걸 선택할지 생각해. 첫 번째, 전체 경우수에서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개수를 빼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으로 문제를 원래 풀어달라는 뜻인데 문제 고지고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니까 A, B가 양 끝에 오는 경우랑 A하고 C가 양 끝에 오는 경우랑 A와 D가 양 끝에 오는 경우랑 B와 C가 양 끝에 오는 경우랑 B와 D가 양 끝에 오는 경우랑 C와 D가 양 끝에 오는 경우랑 나눠서 풀겠다. 가능은 하죠.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자,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푼다 치면 예로 한번 해볼게. 전체 경우수는 아까 말한 대로 7팩토리얼을 B가 2개가 있고 C가 3개가 있으니까 이게 전체 경우이고 이 중에서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빼주려고 하는데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올 수 있는 경우는 B라는 문자랑 C라는 문자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B라는 문자가 온 경우를 먼저 세면 B를 양쪽에 그냥 놓으면 되는 거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5글자를 배열하는 건 맞는데 이 중에 A 하나, C가 3개, D가 하나니까 C가 배열되는 경우 수만큼 나눠주면 되죠. 맞지, 소라야? 맞아요. 자, 요번에는 C가 양쪽에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5글자가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글자가 A 하나, B 2개, C가 양쪽이었으니까 C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D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5문자가 배열돼야 되니까 5팩토리얼에 같은 문자가 B 2개밖에 없죠. 이렇게 세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눠서 풀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경험이 쌓이면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은 6가지도 나눠놓고 첫 번째 경우가 A와 B가 있고 B와 A가 있으니까 2가지. 그럼 남은 글씨가 B 하나, C 3개, D 이렇게 돼 있으니까 5팩에 3팩 이렇게 세겠죠. 그 다음 A와 C가 오는 경우 A와 C가 오는 경우 그럼 A 하나, C 하나 그럼 A, C, CA 두 종류가 있으니까 또 2가지. 그러면 B 2개, C 2개, D 하나 이렇게 된 경우니까 5팩에 2팩, 2팩 이러면서 이걸 다 세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별로 추천하지 않으니까 세려면 이렇게 세는데 너무 많다. 근데 문자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있고 2개 이상 있는 놈이 있으니까 이게 빠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감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나눠놓고 쓰면 돼요. 시간상 차이. 오케이. 자, 뭐 다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여기는 유형 8번을 하나만 할게요. 여기서는 그걸 한번 해볼까? 55번으로 그래도 생각을 좀 해볼 만한데 자 6개의 숫자가 있는데 0 하나랑 1 2개랑 2 2개랑 3 이걸로 모두 사용할 거야. 그때 6자리 수 중 이걸로 만들 수 있는 6자리 수 중에서 홀수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홀수. 그럼 6칸을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자 이제 홀수가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에 올 수 있는 숫자를 결정을 먼저 해주세요. 홀수는 1하고 3밖에 없죠. 그래서 1이 오는 경우와 3이 오는 경우로 2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써주면 될 텐데 이 경우라면 0하고 1 하나하고 2하고 2하고 3 이렇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맨 앞에 0은 들어갈 수가 없지. 네. 그러면 얘 1이나 2나 3 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0 빼고 이걸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가 1이 되거나 뭐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아무튼 자세히 쓰는데 나중에 한번 통합할 수 있는 사람 해봐. 그래서 1이 들어갔다면 남은 놈이 0, 2, 2, 3만 남았으니까 4팩에 2팩 나눠주기. 2가 들어갔을 때는 0, 1, 2,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4팩. 2가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 3이 들어갔을 때는 0, 1, 2, 2 이렇게 남았으니까 4팩에 2팩. 자, 그 다음 잠깐만 1이 2개였었지 참 1이 2개였었으니까 그 다음 3이 들어가면 남은 숫자가 0, 1, 1, 2, 2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하고 2밖에 없는 거고요. 1하고 2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 1이 들어갔다고 하면 요거만 남은 상태니까 4팩에 2팩. 2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4팩에 나누기 2팩.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이들을 이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세는 것도 방법이겠어. 이거 세는 건 셀 수 있는 거고. 여기 1이 들어간 경우랑 여기 3이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 쓸 수 있는데 얘를 갖다가 아까 그러면 1이 들어갔으면 여기 남은 게 0, 1, 2, 2, 3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전체 방법수에서 맨 앞에 0이 들어간 방법수만 빼면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니? 아까처럼 나눠서 써도 되고 이게 맨 앞에 0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체 중에 맨 앞에 0 들어가는 경우만 빼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그러면 전체 방법수는 5팩에 2팩이죠. 여기에서 맨 앞에 0이 들어간 경우요. 그러면 4팩에
2팩만큼 나는 걸 빼야죠. 계산 뭐 금방 할 거고. 그 다음 3이 들어갔다면 남은 숫자가 0, 1, 1, 2,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시 전체 방법수로는 5팩에 1도 2개, 2도 2개니까 요만큼 방법수에서 맨 앞에 0이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자. 그럼 0 들어가는 경우는 요거 갖고 배열하는 거니까 4팩에 2팩, 2팩을 빼주자. 요렇게 쓰는 게 사실은 좀 더 간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는 과제할 때도 그래. 막 빨리 풀어서 이제 숙제 다 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두 가지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낫네. 근데 나는 이렇게 아닌 경우 빼는 게 너무 헷갈려. 그냥 난 좀 시간이 걸려도 다 써놓고 거기마다 경우수를 따로따로 한번 세볼래.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원래 경우수라는 게 이제 공식에 의해서 정리하는 건 거의 없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경우대로 세봐야 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특히 30번 문제 같으면 6가지, 7가지 경우로 나눠놓고 푸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거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세놓고 되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 아까처럼 세도 괜찮고 이렇게도 세도 뭐 내신 정도라면 이렇게 세는 게 편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봐 그럴 텐데 생각이 안 되는 사람도 사실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해.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중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순열을 세는데 같은 문자가 아니라 다른 문자이지만 같은 문자 취급을 하고 생각해 볼 문제들. 이거는 이미 순열 중에서 순서가 정해진 문자들은 같은 걸로 취급하면 배열 안 하는 효과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놈은 배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같은 문자 취급을 해도 경우의 수가 똑같다. 예를 들어보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문제들 56번 하나를 해볼게요. A, B, C, D, E, F가 있어. 이때 모음은 알파벳 순서로 써줘야 되는데 무조건. 자음은 관계가 없는데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야 된대. 그래서 모음을 찾아봤어. 이 세 개는 A가 무조건 앞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뒤에 C가 있어야 되고 붙어있다는 뜻이 아니야. 순서만 모음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A, C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좋은데 A, B, C, D, E, F 이렇게 있는 것도 모음은 알파벳 순서로 써있다고 읽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 A와 C와 E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 배열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그냥 X라는 같은 문자 취급을 해. C 자음이야? 오, 쉣. 그럼 누구랑 누구야? A하고 E밖에 없어? 그러면 A하고 E는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은 글씨 X라고 해. 그러면 이 문제가 X 두 개랑 B랑 C랑 D랑 F랑 이걸 배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경우수로는 6팩은 X 두 개니까 2로 나누기 2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써보면 X, B, C, X, F, D 이렇게 써있다고 하면 그냥 얘가 A고 얘가 C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뜻이야. 같은 문자를 놓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앞에 있는 X가 그냥 A인 거고 뒤에 있는 X자리가 C라고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똑같거든. 이게 순열 중에서 순서가 정해진 모음 자음도 모르고 티를 냈어요 내가. 그래도 가연이 모음도 다 알아. 네? 하여튼 같은 문자로 취급하면 바꿀 순서가 정해져 이게 바꾸는 게 없으니까 같은 글씨 써 있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하겠다. 자, 한 문제만 더. 59번 좀 헷갈리겠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답을 쓰시는 사람 바로 답 써보세요. C O M P R O 이게 뭔 뜻이요? 근데 조용히 이게 뭔 뜻이요? 잘 모르죠. 왜 몰라? 예? 컴프로마이즈. 내일까지 알아. 네? 자, 이때 조건인데 C는 P보다
앞에 와야 되는데 순서가 정해진 거야. C하고 P는. 그리고 I는 R보다 또 앞에 와야 된대. 자, 그러면 얘를 놓고 진짜로 순서를 앞에다 놓는다는 경우로 다 일일이 써보려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얘처럼 C하고 P는 순서가 정해졌으니 같은 문자 취급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C, P를 같은 문자 X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 I하고 R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I하고 R도 같은 문자 취급해. 그럼 I하고 R이니까 Y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 여러분은 X 2개 하고 Y 2개 하고 그 다음에 O가 또 2개이고 M도 2개이고 그 다음에 S 하나, E 하나 이렇게 된 꼴이에요. M도 2개고 이거 배열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문자 아까 10개였는데 얘도 2개 있는 거고 얘도 2개 있는 거고 얘도 2개 있는 거고 얘도 2개 있는 거고 얘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끝. 이걸로 끝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같은 문자가 여기 2개 있고 O도 2개, M도 2개가 있지만 이 것 때문에 C하고 P도 같은 문자. 다른 글씨지만 같은 문자. 그 다음에 I하고 R도 같은 문자.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된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순열 중에서 순서 정해진 건 이제 끝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최단거리 문제. 오케이. 이 최단거리 문제도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얘기 같은데 중학교 때 걸로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중학교 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저기 그 1 써가지고 숫자 썼던 거 기억나니? 해볼까? 그 숫자 쓰는 것도 지금 잘 들어. 나중 가면 도형이 이상해지면 숫자로 계산하는 게 편한데 쓰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출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여기서 여기로 오는 방법 한 가지지. 그걸 숫자 쓴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들어오는 거 한 가지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또 한 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다 1이라고 썼던 거 기억할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다 숫자 쓸 건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을 잘 보세요. 길이 여기 두 군데가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방법이 한 가지, 여기서 올라오는 방법이 한 가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두 가지 이렇게 썼던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서 들어오는 방법이 두 가지, 올라오는 방법이 한 가지니까 둘이 더해서 세 가지 이렇게 썼던 거야. 여기는 그러면 네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 이렇게 썼겠죠. 그럼 여기는 들어오는 게 한 가지, 올라오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세 가지. 여기는 들어오는 게 세 가지, 올라오는 게 세 가지니까 여섯 가지. 여기는 들어오는 게 여섯 가지, 올라오는 게 네 가지니까 합쳐서 10가지. 여기는 15가지. 여기 네 가지. 이거 10가지. 여기 20가지. 35가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35가지. 맞습니다. 이거 무시하지 말고 나는 이거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또는 위로 올라가는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왼쪽으로 가거나 내려오는 거를 길을 따라가면 최단거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또는 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을 A라고 해봐.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B라는 문자로 표시해봐. 그럼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할 때 이게 막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오른쪽으로 총 몇 번을 가야 돼? 4번 가야죠. 하나, 둘, 셋, 4번은 가야 된다니까. 그 다음 위로는 총 몇 번 가야 돼? 3번은 가야 되는 거야. 순서 바뀌어서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이렇게 써도
결과적으로 보면 오른쪽 4번에 위로 3번인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A라는 문자가 4개, B라는 문자가 3개가 있는데 얘를 섞어서 쓰는 방법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같은 문자 배열 방법수. 따라서 7팩토리얼,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한 것과 같다. 그럼 7팩하고 4팩 나눠지면 7, 6, 5 이렇게만 남을 것이고 3팩이 남았으니까 3, 2, 1 이렇게 써버리면 35가지요. 이렇게 쓰는 방법인 거야.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게 얘보다 시간도 덜 걸리고 편하긴 해. 어쨌든 근데 얘를 생각하는 방법은 가야 되는 방법 수만큼을 이 같은 방법을 같은 문자로 또 다른 방법을 또 같은 문자로 이렇게 써서 배열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쓰면 똑같기 때문에 얘가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면 숫자로 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수를 최단거리 방법수를 세대요. 이거는 뭐 같은 문자가 어떻게 나타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왜냐면 여기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고 짧게 2번을 가야 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숫자 써. 자 숫자 적는 방법 다시 한번 잘 봐. A에서 B까지 갈 거 여기 한 가지라고 다 써놔. 여기도 써놔. 자 이제 여기다가 가는 방법수 적는 방법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서 들어오는 방법 하나와 여기서 올라오는 방법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는다. 여기는 들어오는 방법이 2가지, 올라오는 방법이 1가지. 3가지죠. 여기는 들어오는 게 3가지, 올라오는 게 1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 여기는 들어오는 게 4가지, 올라오는 게 1가지가 있으니까 5가지. 여기는 6가지. 이렇게 적겠죠. 자,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올라오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방법 1가지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그 다음 여기는 그러면 들어오는 게 1가지가 있고 올라오는 게 3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4가지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들어오는 거 4가지, 올라오는 거 4가지, 8가지죠. 그럼 여기는요? 올라오는 게 있어 없어? 그럼 들어오는 방법 8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냥 8이라고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여기는요. 들어오는 게 2가지, 올라오는 게 8가지니까 10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는 들어오는 게 10가지, 올라오는 게 8가지가 18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 들어오는 거, 올라오는 거 32가지. 이렇게 적으면 되니까 이 그림이 막 이빨 빠진 모양이나 이상한 모양이라면 그냥 숫자 적어. 얘처럼 그냥 예쁘게 다 칸이 정해져 있는 놈이라면 얘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 적어도 돼. 오케이? 자, 책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더 보여줄게요. 62번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방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이 방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자고. 62번. 자, 도로망이 있는데 꽤 복잡합니다. 나름. 하나, 둘, 셋, 넷, 5개. 이만큼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P라는 위치가 여기가 있어요. 그 다음 Q라는 위치는 여기가 있습니다. 자, 문제.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건데 P점은 지나가고 Q점은 지나가지 말아야 해. 그러면 P점은 지나가고 Q점은 지나가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한번 해볼게. 중학교 때 했던 걸로 다시 한번.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여기에 문방구가 있어.
근데 어떻게 문제 낸 거냐면 이게 집이고 이게 학교라고 치고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문방구에 들러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야 돼. 무조건. 그럴 때는 어떻게 세느냐. 일단 문방구까지 가야지. 그러면 집에서 문방구를 대각선으로 하는 이 사각형만 생각을 해. 딴 길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문방구까지는 가야 돼. 갔다가 돌아오면 이 위로 돌아서 들어오면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 지점을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 부분만 생각할 거야. 그러면 집에서 문방구까지 가는 방법이 가로 2번, 세로 2번이니까 총 4번 가는데 가로 2번에 세로 2번을 가게 되죠. A, B, B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음에 다시 문방구에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역시 문방구하고 학교를 대각선으로 하는 요 사각형만 생각하고 경우를 세는 거예요. 그럼 A 2번에 B 1번이라고 생각하면 곱하기죠. 연달아서 요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하면 그 지점, 중간 지점을 대각선으로 하는 조그만 삼각형과 그 지점부터 다시 마지막 결과 지점까지의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 2개만 생각해서 이런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비가 와서 웅덩이가 생겼다.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거리 방법은 여기는 지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방법수에서 반드시 지나가는 방법수만 빼면 지나가지 않는 방법수가 생긴다. 항상 지나간다는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방법에서 지나가는 방법수만 빼면 된다. 이해돼? 자, 여기다 한번 응용할게요. 섞은 거 이제 P 지점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고 Q 지점은 지나가지 말아야 해. 요걸 섞은 거야. 그러면 일단 P 지점은 지나가야 되니까 요 사각형만 생각해. 그럼 A 2개에 B 하나니까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 됐고요. 곱하기. 그럼 P에서 이제 P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여기를 지나가지 말아야 해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을 생각했을 때 전체 방법수에서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수를 빼겠다 라고 생각한 거고, 그렇다면 전체 방법수는 A 4개에 B가 3개가 되니까 요만큼에서 반드시 여기 지나가는 방법수를 세려면 여기서 여기 지나가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한 거 하나와 이렇게 생각한 거 하나를 써야 된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A 2개에 B 하나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2개에 B 2개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A, P점은 반드시 지나가고 Q점은 지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센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얘를 취급하는 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다른 문제를 보여줄게요. 유형 13번. 자, 유형 13번은 72번을 만약에 세겠다. 그러면 그림이 아주 이상해요. 이렇게요. 그럼 A에서 B까지 간다. 그림이 너무 어려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수 생각하려면 경우 나눠서 세야 돼. 그러니 이 정도 문제의 형태가 나오면 숫자 쓰라고. 숫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까지는 써놓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는 방법수. 들어오는 거 한 가지. 올라오는 거. 이제 빨리빨리 적어볼게. 3, 여기 합쳐서 4, 여기 합쳐서 5. 자, 여기까지 오는 방법. 여기 숫자 쓸 때 조심해. 여기는 그냥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2가지라고 쓴다는 거. 그럼 여기는 이제 5가지. 여기는 9가지. 여기는 14가지. 이제 여기다가는 다시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그대로 5가지를 쓴다. 여기 14가지. 여기 28가지. 여기 올라오는 방법 그대로 14가지가 된다. 그럼 14가지, 28가지, 42가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73, 74 도형 다 어려워요. 그럼 아까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수열 A, A, B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숫자 써서 해. 자, 75번. 요 문제가 이제 조금 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 같으니까 75번 문제를 한번 해보죠. 자, 이것도 힘들면 숫자 써도 돼. 편하게. 75번.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제 호수가 있어서 길이 끊겨 있어요. 근데 길이 끊긴 걸 봤더니 여기가 몽창 끊겨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끊겨 있네. 호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만약에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취급한다면 여기서부터 B까지 한 최단거리 중에 여기 이제 못 가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 지나갈 때, 뭐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 뭐 여기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 세야 돼. 왜냐하면 여길 지나간다면 여길 지나서 일로 가는 경우라면 절대 여기 지날 수 없지. 왜냐하면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려면 올라갔다 내려오든 여기 왔다가 되돌아가든 이렇게 되니까 최단거리 문제가 승리가 안 돼서 이렇게 오른쪽 끝부터 왼쪽 끝 위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가면서 하는데 이걸 나누기도 귀찮을 뿐더러 그냥 쓰세요. 그냥 이 정도로. 나눠서 세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긴 좋겠지. 근데 경우를 이렇게 4, 5가지로 나눠서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은 거야. 그럼 그냥 숫자 쓰는데 숫자 쓰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금방 쓸 수 있을 테니까 내가 한번 빠르게 써볼게요. 2, 3, 4, 5. 여기 3, 여기는 그대로 3, 여기는 7, 여기는 12,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죠. 올라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5. 그래서 여기 11.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방법이 7가지가 있는 거고 여기는 19가지가 되죠. 그럼 여기는 12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31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23가지가 되는 거고 합치면 54가지가 되는 거고. 자, 도형이 복잡하고 지저분하다면 숫자 쓰는 방법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더 줘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수능 특강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응용을 한번 해볼게. 여기 갑이 있어. 여기 을이 있어. 갑하고 을은 갑은 을 쪽으로 갈 거고 저쪽 지점까지 을은 갑 쪽으로 올 거야. 이때 갑, 을의 속도가 같아요. 걷는 속도가. 그때 갑, 을이 중간에서 만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문제 다시. 갑은 을 있던 자리까지 가려고 하고 을은 갑까지 오려고 해. 근데 둘이 걷는 속도가 똑같아. 이때 갑 이게 이렇게 서로 가는 거야. 그때 갑하고 을이 만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써볼 거야. 갑과 을이 만나는 경우 몇 가지인지 한번 써봐.
그림만 좀 바꿔서 갑은 걸어서 가고 을은 뛰어서 가는 바람에 을이 속도가 2배야 이렇게 하고 만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힌트를 던집니다. 지금 막 뜨고 있으니까. 일단 갑과 을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잡으세요. 만난다고 했는데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걷는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갑하고 을 사이는 가로로 4번, 세로로 4번이니까 총 8만큼을 움직이는데 만나려면 각각 4칸씩 움직여서 만나는 거죠. 속도가 같으니까. 그 위치를 잡으라고. 참고로 이런 지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칸 걸어서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여기도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죠? 여기도 만날 수 있는 위치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얘도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럼 여기도 만날 수 있는 위치, 여기도 만날 수 있는 위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잡아. 그리고 이제 각각 저기서 만나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세면 되는데 여긴 너무 단순하죠? 몇 가지? 한 가지. 그냥 쭉 와서 만나는 거. 여기서 만나는 건 갑은 여기까지 온 거고 을도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갑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A 하나에 B 3개잖아. 동시에 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이거 왜 곱해요? 얘가 이렇게 오는 동안 얘는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오는 동안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얘 따로 움직입니다. 아마 여기 위치를 지정해 놓고도 틀리게 된 사람은 이걸 곱하기 안 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점까지 오려면 요 사각형만 보면 되니까 AA, BB죠. 그러니까 을도 마찬가지죠. AA, BB죠. 요 지점은 역시 A 3개에 B 하나. 얘도 A 3개에 B 하나. A 하나에 B 3개. 이렇게 되니까 똑같죠, 경우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2 해도 돼. 곱하기 2 해도 돼. 이게 한 가지. 자, 그래서 4가지에서 16가지. 24, 12, 12, 144까지. 여기 16까지. 여기까지. 그럼 얘가 얼마예요? 160, 176, 177, 178? 맞나요? 잘못했니? 이 페이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중간. 아! 미친. 미안합니다. 24, 4, 6, 36까지. 그럼 52, 68, 69, 70. 근데 안타깝게 조면이가 22가지 한 걸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재빨리 바꿔서 70까지 맞아? 오케이.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 오늘은 순열에 대한 얘기 위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배웠던 기본 순열과 기본 조합,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중에서도 중복 순열, 순열, 조합을 나타내는 표현들, 그 다음에 원순열. 처음에 앉힐 때는 회전한다 생각하고 여기 앉으나 똑같이 생각하되 일단 그 사람이 앉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배열할 때는 테이블이 고정된 상태, 테이블이 고정됐다는 얘기를 일렬순열 취급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 맞죠? 그래서 함수 총개수는 중복순열까지. 근데 중복순열에 해당되는 개념을 아까 물건도 다르고 담는 통도 다르고 빈통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 문제가 중복순열. 기명투표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중복순열.
오케이. 근데 아까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걔를 물건과 통으로 인식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 표현이니까 꼭 한 번씩 생각해 두시고, 일단 기본기 아까 필기된 내용 자체는 꼭 적어둔 거 가지고 한 번은 보고,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오늘 과제는 확통 과제는 유형 1부터 유형 1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형 13 일단 요만큼만 하세요. 아까 나랑 같이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말 들으면서 한 거는 그러네, 너 잘해, 선생님이 한 문제니까 그냥 꼭 복습하시기 바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